오늘은 은행 파괴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은행들 이익률이 좋아졌다고 신문에 기사가 딱 나오면, 바로 그날 아침에 금감원장이 행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바가지로 그냥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은행들이 이익률이 줄어든다고.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금감원이 파워가 진짜인가요? 아니 금감원이 힘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무섭게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예전에는 좀 더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권한이 좀 더 셌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돼서 요즘은 그냥 같이 일하는 동반자, 금융기관과 같이 일하는. 그렇죠. 금융기관을 도와주고 불확실한 21세기를 헤쳐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욕을 또 많이 먹기도 해서 여의도에서 길 가다가 금융회사 직원한테 맞았다는 얘기도 뭐 그렇습니까? 네, 뭐 이거는 카더라라서 선배 중에 한 분이 맞으셨다고요? 예,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하는데 왜냐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진짜 많이 하는데 네네. 저희가 CPC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융회사들은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자료를 요청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각 부서에서 각 담당자가 따로따로 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어떤 금융회사에 한 번만 요청을 해도 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뭐 금감원에서 뭐 이 부서에서 이 사람이 요청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사람이 요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기한도 저도 좀 촉박한 일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경우 저희도 금융회사를 부득이하게 좀 재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저희 금감원이 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만약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 시간에 보내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부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표정이 잠깐 무서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강제로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업무에 카운터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저희도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있으시겠죠? 네. 팀장님과 국장님의 카운터 파트, 즉 이제 그 금융회사 실무 담당자의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 네. 그렇죠. 거기를 이제 통해서 저희 팀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그 저희 실무자가 그쪽 상사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업무 협조를 좀 해주시는 편이 아닌가. 내리 꽂히는 거네요, 위에서부터.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게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 보험사랑 트러블이 생기면 보험금 지급이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 뭐 그쪽에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고 무조건 금감원에 민원 하나만 넣으면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바로 답변 나왔고 해결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가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가면은 금감원 쪽에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 자체를 외부 기관한테 검토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급하기 꺼려지거나 애매했던 것들도 지급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알기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면 실무 담당자 뭐 인센티브가 깎이거나 좀 성과에 안 좋은 작용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원을 제기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걸로는 금감원이 하는 일은 이제 금융기관들, 보험사나 은행들을 갈구고 압박 주고 자료 보내달라고 하고 안 보내주면 협박하고 위에서 내리꽂고.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죠?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제 우리나라가 IMF에 빠졌을 때 구제 금융 받으면서 그쪽원이 이제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관지금융이나 이런 게 심했으니까 투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독립된 민간 단체를 좀 세워라라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들어온 것이고 사실 취지 자체는 금감원이 정부랑 좀 독립적으로 금융 감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이제 그 우리나라 K 패치 된 이후에 이제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금융 상황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어떤 감독 기능 자체는 꼭 필요하지 않나. 특히 금융이 실물과 분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그냥 네. 그대로 방치해놨을 때 뭐 금융위기가 올 수 있고 그게 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금융 감독 기능을 하는 기관은 항상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 그리고 네네. 실제로도 뭐 금융을 감독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 금융감독원이 민간 단체라고 하셨는데 예. 대부분이 사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금융감독원은 뭐 정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민간 단체인가요, 그게?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민간 단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급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입니다. 뭐 원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죠? 국립국어원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건 줄 알겠죠. 근데 보통. 사실 저희는 뭐 네. 공공기관도 아니긴 합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네네. 공직 유관 단체라고 해가지고 뭐좀 이제 무자본 특수법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아, 네네. 그래도 일단 장점으로는 공무원과 사기업의 장점을 섞었다라고 한다면 네네. 공무원의 안정성과 네. 사기업과 비슷한 연봉, 아, 네네. 네, 공무원보다 다소 높은 연봉 뭐 이런 네네네. 게 좀 이제 그나마 장점을 섞은 거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단점도 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단점이라고 하면 공무원 사회 특유의 경직적인 네네. 조직 문화라든지 네네. 순환 근무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공공기관은 형식상으로는 아니고 예. 뭐 일단 형식상으로나마 뭐 민간 단체와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그럼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직원을 뽑나요? 공무원 시험을 보진 않겠죠? 예,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 A 매치, 뭐 B 매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네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필기로 1차 시험, 2차 시험을 보고 필기 합격하면 1차 면접, 2차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NCS라고 네. 그 적성 평가라고 적성 하나요? 평가, 네. 예, 그런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 2차 시험은 전공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필기 시험을 봅니다. 네. 그리고 1차 면접은 이제 실무진들한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에 2차 면접은 임원 면접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사기업이랑 채용 프로세스가 비슷하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보통 어떤 사람들이 금감원에 지원을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들으셨나요? 저 네네. 아주 재직자로서 아주 흐뭇하네요. 이제 여러 직렬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가장 숫자가 많은 게 경영직렬들. 경영직렬에서는 뭐 회계사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등 상경계를 전공, 특히 회계학이랑 재무학 공부하신 분들이 네네. 특히 이제 회계사분들 아니셔도 회계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네네네. 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숫자가 많은 게 법학직렬들. 이제 어. 여기는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금융감독원도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네.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직렬이라고 해서 일반 경제학과 졸업생 혹은 네네. 행리시를 공부하면서 경제학을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IT 직렬, 뭐 금융공학 직렬, 소비자 직렬 다양한 직렬들이 있어서 네. 다양한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금감원 대변인처럼 말씀하셨는데 처형인께서 보셨을 때 네. 이 직무에 지원하는 금감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예. 어떤 뭐 사람한테 쓰기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퀄리티가 어떤 거 같나요? 인재풀 인재풀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품질이 균등하지가 않다. 같은 기수 내에서도 좀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정말 뛰어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고문관이라든지 빌런 이런 분들도 있고 빌런. 예. 빌런은 뭐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빌런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일을 안 하시거나 네네. 거의 뭐 포기하신 분들 혹은 이제 다른 직원을 업무적으로 괴롭히시는데 네. 그게 좀 이제 승진이나 이런 거에 좀 눈이 멀어서 괴롭히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네. 예, 이제 다 그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너무 일을 안 너무 하거나. 안 하거나 거의 네네.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지 않나. 아니면 뭐 이성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빌런.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 말씀을 해주신 게 일하는 거는 공무원과 비슷하지만 연봉은 사기업과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만약 초기에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간다고 친다면? 요즘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남자 군필 기준으로는 세전으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
뭐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공무원에 좋으네. 비하면은 거의 뭐 네. 높지만 또 사ገብ에 비하면 네. 애매한. 좀 낮죠. 그죠? 그좀 퀄리티가 있는데 자격증도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뭐 연봉 인상률은 뭐 어떻게 괜찮나요? 그럼 뭐 거기 또 저희가 아픈 네. 부분인데요. 네네. 제가 한번 이명박 정부 때 수술을 한번 당해가지고요. 네네. 공공기관 금융공기업들 연봉이 너무 높다. 그래서 공기업이 이제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인상분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이제 금융공기업들은 거기서 마이너스 1%한 만큼만 인상되도록 1%요? 예. 물가 상승률 해봤자 예. 많이 잡아줘봤자 5% 4% 이럴 텐데 예. 거기서 1% 포인트를 더 깎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뭐 1이 안 될 때는 네. 마이너스 상승률이다라는 이제 네네. 괴담도 있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그 같고요. 정도는 아니었고, 예, 네. 하여튼 좀 초반에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네. 공기업에 비해서 금융공기업들이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은 뭐 급여 차원에서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예전에 채권 브로커분도 인터뷰를 한번 해봤지만 그 친구. 네. 잘 알죠. 그 친구 네, 저랑 친한 친구입니다. 금융 쪽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예. 보너스, 성과급 뭐 이런 거잖아요. 예. 특히 금감원에 지원하는 사람들 정도면은 전공도 그렇고 뭐 능력도 그렇고 여의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 금감원은 어떻게 되나요? 뭐 성과급이라든지 보너스가 책정이 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는 성과급이 있죠. 네. 성과라고 하면은 이제 금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네, 얼마나 잘 괴롭혔나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괴롭혀야 이제 네. 성과가 나오니까 금평을 받아가지고 뭐 SAB 뭐 이런 식으로 받는데 그 기반에서 12월 31일 날 네네. 뭐 본봉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성과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차이가 해봤자 뭐 130%를 받느냐, 네네. 뭐 80%를 받느냐라서 차이가 엄청 크진 않아서 네. 브로커 그 친구는 얘기 들어보니까 몇 억대, 뭐 기본급은 그렇죠. 낮아도 성과급이 엄청 크다고 들었었는데 네. 저희는 거의 다 기본급이고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빌런들이 있는 거죠. 일을 안 하는. 일을 안 하는 빌런들이 월급 루팡들.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공무원과 사기업이 뭐 중간점이라고 했는데 조직 문화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조직 문화는 단연코 네. 공무원과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정직적인 문화.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옛날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요즘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MZ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면서 네. 그분들이 자기 목소리도 좀 내고 이제 저희도 그거를 배려해주고 얼마 전부터 캐주얼 복장 착용하고 다니거든요. 네네. 캐주얼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금요일만 캐주얼 가능하다가 요즘은 완전 전일 캐주얼. 캐주얼 복장이 어느 정도죠? 청바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요? 폴로 셔츠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옷처럼 너무 뭐 추리닝 정도만 아니면. 증권사 IB는 청바지 절대 안 된다고. 저희 또 그렇게 경직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일단 복장 자체는 그런데 그 위계 질서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위계 질서 저희 확실하죠. 네. 저희가 선배나 네. 기수도 공채 기수도 있고 위계 질서는 좀 확실한 편이라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위에 있으면 좀 이제 존중을 해주는 편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업무 같은 거 함에 있어서도 개인 역량보다는 이제 연공 서열로 네. 뭐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진다거나 뭐 이런 식이 많이 돼서 선배한테 함부로 한다 이러면 좀 이제 좋은 말을 듣기 힘들지 않나. 좋은 말을 듣기 힘들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구체적이요. 승진에서 밀려나나요? 아니면은 뭐 해고를 당하지 않을 거고? 뭐 저희가 해고를 하지는 않고요. 네.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선배한테 말대답을 했다더라, 선배 말을 씹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직원들이 장기 근속을 네. 하기 때문에 평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이 부서 이동 같은 걸 할 때 그 전 네. 팀원들이나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네. 해서 이 친구 좀 이제 레pu테이션이 어떠냐 했을 때 선배한테 뭐 삐딱하게 굴었다라고 예. 하면 그 팀원을 받아들이는 팀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네. 얘는 윗사람한테도 좀 함부로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좀 데려오려고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식으로 예. 에이스 취급은 받기 힘든 거구나. 그렇죠. 에이스는 사회성과 사회성. 업무 능력 모든 걸 다 갖춰야 됩니다. 갖추셨나요? 저는 뭐 그럼 여기 안 나왔겠죠. 그걸 못한 거 아닌데. 이런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하고 워라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 출근을 하고 언제 퇴근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9시 출근이고 네. 6시 퇴근입니다.
그래도 권장되는 건 네. 업무 시간 10분 전까지 와라. 8시 50분. 그 정도는 뭐 네. 그 정도면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증권사는 7 to 11인데 아, 그렇죠. 그죠?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6시 퇴근인데 네. 요즘 시차 출퇴근이라고 해가지고 뭐 8시 반이나 8시까지 출근을 하면은 네. 뭐 퇴근도 뭐 좀 이제 30분 1시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고 아주 유연 근무를 할 수 있게. 예, 그다음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월화수목을 30분씩 더 근무를 하고 네. 금요일에는 2시간 빠른 4시에 퇴근하도록 그런 아, 제도가 네네네. 도입돼가지고 네. 아주 뭐 나름 직원의 복지를 신경 쓰고 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변인 같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희 회사를 사랑합니다. 야근이나 잔업 같은 거는 많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또 부서 바이 부서 네. 업무 바이 업무인데요. 저희가 가장 바쁜 게 국정감사 기간에 네네네. 가장 바쁜데 그때는 거의 밤을 새야죠. 네. 그래서 그때는 야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다만 평소에 그냥 평균적인 부서 기준으로 하면 뭐 야근 보통 1시간 아니면 많아도 2시간 정도 하면은 그래도 업무가 그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진 않은 금융 쪽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다른 네. 금융 뭐 증권사나 네네. 이런 곳에 비해서 너무 빡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근무지가 어디 있죠?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본원이 여의도에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원이라고 해서 네. 뭐 인천이나 강릉, 제주도, 광주,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네네. 지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에는 이제 근무하는 인력이 되게 적어서 네네. 거의 본원에서 근무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여의도에서 맞았다. 거기서 나온 말이죠. 아, 그렇죠. 근무하다가 그 출근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렇죠. 또 금융인들이 네. 또 여의도에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의도에서 적들 많이 사이에서 일을 하는 거네요. 아, 그죠? 그렇죠. 그 혹시 뭐 이상한 눈초리나 이런 걸 받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아, 뭐 저는 그래도 네, 왜냐면 그분이 맞으신 게 제가 알기로는 네. 저희 얼굴에 금감원 직원이라 써 있는 게 아닌데 네네네. 업무 시간에 그 목걸이 있잖아요. 아, 그거 카드 카드키를 이제 네네. 목에 걸고 가시다가 자연스럽게 걸고 가시다가 네. 예, 당해버리신 거라서 저는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목걸이를 애초에 회사에서도 안 낍니다. 요즘은 네네. 신입 직원 아니면 안 끼는 것 같은데 아, 네네. 그분은 신입 직원 아니셨을 텐데 너무 자랑스럽게 끼고 가셨다가 이제 그렇죠. 거기서 보리굴비 먹다가 뒤통수 한 대 맞고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보리굴비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 그 보통 뭘 먹나요? 거기선? 뭐 부정적으로 먹는 음식은 없는 것 같고 저희 점심을 저희 팀별로 먹는 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각자 알아서 개인 약속 잡아서 먹는 거라서 네. 뭐 본인이 원하는 거 먹으면 됩니다. 뭐 회사 식당에서 먹는 네네.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희 약속을 잡으면 나가서 많이 먹는데 국밥 이런 류도 많이 먹고 요즘은 뭐 양식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칼국수, 샤브샤브 여의도에 아주 맛있는 거 많죠. 예, 여의도 맛집들은 다 섭렵하고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그 금감원의 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무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근무 인원이 약 2,500명에서 2,000명?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대충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네요. 아, 그걸 저희가 사람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공간이 아. 부족해서 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혹시 막 세종으로 보내버린다든가 뭐.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안전하죠. 왜냐하면 왜죠? 저희 산업은행과 네. 수출입은행이 1순위 이전 대상이기 때문에 아. 금융감독원은 그 우선순위가 높지가 않아서 일단 산업은행이 먼저 가야 된다.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융감독원은 네. 아주 안전하다 아직. 아직 안전하나. 그래서 네. 입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지방이전 이슈는 아직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꿀팁입니다. 네. 또 근속 연수는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공무원처럼 장기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저희는 보통 다 장기 근무하셔가지고요. 30년 뭐 이 정도 하시지 않나. 같은 기수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네. 요즘은 그래도 좀 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웬만하면 다들 평생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승진을 해야 될 텐데. 예. 근데 승진하는 티오는 위로 갈수록 좀 더 적어지잖아요. 피라미드형으로. 주영님이 통찰력 있으시네요. 근데 그러면은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으면은 예. 그럼 승진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승진을 못 하는 거죠. 저희가 아, 예. 또 감사원한테 한번 혼나서 고위 직급 3급 이상 비율이 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승진을 못 하니까 네. 4급 선임 때부터 적체가 시작됩니다. 4급까지는 자동적으로 되지만 4급에서 3급인 수석을 넘어가는 건 네. 자동적으로 안 돼서 수석을 포기한 선임 이제 그런 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네네. 수석을 포기했으면 일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빌런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어차피 이제 승진도 안 될 거. 스트레스 안 받고 네. 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챙기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은 이제 밑에 직원들은 떠넘기고 네네. 네, 이런 이제 빌런들이 하나둘씩 네. 생겨나게 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 빌런 일도 안 하고 사무실에 와서 핸드폰 보고 야구 보고 보리굴비 먹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다른 금감원 직원보다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예. 금감원은 전화를 받기를 굉장히 싫어해서 아,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전화가 너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근데 저도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화를 계속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전화 벨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안 받으면 네.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벨소리를 안 울리게 해야 되는 건데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네. 벨소리 나는 스피커에 휴지 같은 걸 대놓는다. 그러면은 소리가 새어나오지를 못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번호는 뜨니까 저는 이제 전화가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선택적으로 받거나 하면 네네. 되는 것이고.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면 전화선을 뽑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나. 그러면은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민원인은 이제 민원인이나 혹시 저를 찾는 분은 이제 화가 네. 나시는 거고. 전화를 안 받아. 네, 그런 사실 미루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통을 네. 지금 이제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미루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글쎄. 네, 그런 방법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뭐 구청이나 이런 이런 공공기관을 가봐도 전화선을 뽑는다는 거는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기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금감원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네. 데도 다 마찬가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물론 처영이님은 직접 해보시지 않으셨죠? 저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의도에 상주하면서 무슨 뭐 사우론이 눈처럼 금융기관들을 눈 시퍼렇게 뜨고 노려보고 갈구고 괴롭히고 이러는 금감원도 나름 적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감원까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대가 있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압박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적수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네, 이제 저희의 뭐 상전이시죠. 상전. 네, 네, 세 주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네. 감사원 이 세 존재가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은 국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뭐 자료 네. 요청을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네. 많이 하는데 뭐 진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좌관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보좌관들이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그렇게 그래요? 자료 독촉을 많이 하고 보좌관 제 보기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무조건 다짜고짜 뭐 저를 달라 그러고 네. 성질 내고 뭐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국민을 저희도 소중한 유권자인데 네네. 아주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이거는 아주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그렇게 어쨌든 윽박을 지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나요? 사실 저도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국정감사 때 저희 원장님과 임원진분들이 국회의원 앞으로 불려 나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호되게 혼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눈치를 보고 사실 뭐 국회의원이 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관이든지 다 협조를 해주는 게 맞긴 하죠. 네네. 자료 제출 요청 받으면 제출해야 되고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아래 협력 기관들을 배려해주면 좋지 않나 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슬프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삐딱하게 듣는 사람은 그걸 들으면은 그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면은 제대로 된 자료를 안 주겠다 뭐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만드는 건 저지만 네. 팀장님과 국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때문에 팀장님과 국장님은 국회의원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또 권력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이건 뭐죠? 금융위원회는 이제 금융감독원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위원회죠. 금융감독원을 조직. 감독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예산과 네. 조직에 대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납작 엎드려서 네. 협력을 강요당하고 네, 뭐 많은 이제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네네. 네, 뭐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원회가 두뇌라면 저희는 약간 수족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네네네. 평소에 윽박 지르는 거는 이제 금감원에서 하고 돈줄과 인사권은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는 건가요? 네, 금융감독원의 인사권과 돈줄을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고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윽박 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그렇습니다. 물리는 네. 구조인 거죠. 그럼 감사원이 하는 역할은 뭐죠? 감사원은 공공기관이나 이 정부부처들 이제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곳인데요. 감사원이 요즘 권한이 많이 커져서 네. 금융감독원이 정부 부처인 것도 아니고 정부 부처가 아닌 것도 아니고 좀 만만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감사원한테 혼났죠. 그래가지고 네. 네, 자료 정보 많이 받고 네네. 경고 같은 것도 받고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직업이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몇 가지는 말씀을 하셨죠. 경직된 조직 문화, 그리고 뭐 빌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승진 구조와 임금 체계. 그거 말고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라면 저는 이제 순환 근무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죠. 장점인 이유는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팀원들을 만났을 경우에 제가 2년 혹은 3년 주기로 바꾸거든요. 부서는 2년, 3년마다 바꾸는데 네. 국장, 팀장, 팀원은 1년마다 바뀌어요. 아, 되게 자주 바뀌네요. 네, 1년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빌런이 혹시 내 주변에 있다. 네, 네. 그래도 1년만 버티면 일단은 해방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순환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업무는 내가 좋아하는 업무인데 계속 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가고 싶은 부서가 있을 때 가고 싶은 부서를 가려면 비선호 부서를 갔다가 그 다음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원치 않는 업무를 해야 되고 이런 업무의 변동성이 항상 있어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좀 쌓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영희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직업이 미래는 앞으로 어떨 것 같나요? 일단은 여의도에 남아 있을 수는 있다. 그거는 예, 세종으로 가진 그거를 않는다. 믿으셔도 됩니다. 네. 전적으로 믿으셔도 되고요. 근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이 직업의 미래는 뭐 앞으로 밝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요? 직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융 감독이라는 역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반면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급여 부분인데 점점 사기업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좀 적어지고 있어서 요즘은 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앞으로 경제 위기 같은 게 와서 네. 계량 실직이 일어난다거나 네. 이제 그런 사회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네. 금융 공기업이 다시 인기가 옛날처럼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빛을 발하는 거는 네.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네네. 저희가 존재 가치가 있고 또 저희 안정성 그런 것이 빛을 발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아니면 태평 성대에서는 네. 저희는 빛을 보기 어렵다. 그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감독 권한이나 그런 업무를 맡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관 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감독 기관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하면은 그러면 그 감독 대상이었던 기업에서 임원으로 모셔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감원도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그런 게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법으로 퇴직 3년 전부터 네네.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그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못하는 게 네네. 생겨서 네. 또 취업 심사라는 걸 받거든요. 네. 그래서 대놓고 전관 예우를 받거나 그러기는 어려운데 네. 뭐 예를 들면 요즘 로펌을 많이 가요. 로펌에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 아니면 뭐 업무랑 직접 관련이 없는 뭐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래도 인맥이나 이런 건 남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전관 예우라고 하면 예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네. 그런 재취업 시장은 네. 아직 완전히 닫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정관 예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금감원 출신이면은 그런 금융 쪽이나 법 쪽에서 취업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편인가요? 전관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실무를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전관으로서의 그런 인맥 이런 걸 빼면은 사실 재취업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러면 기업에서 정관한테 기대하는 거는 뭐죠? 그냥 금감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서 매끄럽게 잘 처리해 주겠지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주요 업무인 것 같고요. 아니면 네네. 저희 감사로 많이 가서 네네. 감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내에서 네네. 뭐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됐는지 이런 거는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감원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경영이나 경제 그런가요? 전공에 많습니다. 지금도. 들어와. 네. 그럼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다들 금융감독원에 대한 환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직장이 그렇지만 또 너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라서 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거는 곤란하다. 네. 뭐 권한적으로도 그렇고 뭐 워라밸이나 뭐 급여 수준에서도 그렇고. 네. 하지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또 저희가 뭐 하나 대단히 빼어난 건 없지만 네. 그게 말해서 육각형이라고 하죠. 균형이 잘 잡혀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서울 근무. 그 중요하죠. 네. 낮지 않은 급여.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뭐 워라밸도 나쁘지 않고 좋죠. 주변 사람도 다 좋고 뭐 여기도 근무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점들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하나가 빼어난 직업과 비교를 하면은 좀 좀 슬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이제 금감원뿐만이 아니고 금융공기업을 지명하신다면 네.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결정을 하시기를. 최종적으로는 추천을 하시나요? 그럼요. 저희 하는 일 얼마나 의미 있고 또 뛰어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에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후배들 어서 좋은 후배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은행을 파괴하고 보험사를 파괴하고 근데 국회의원 앞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금융감독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뭐가